신일 갑작스러운 죽음.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4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정민아는 남편 강태준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맞은편에는 30년 지기 친구 같은 동생 한수경과 그녀의 남편 윤재혁이 메뉴판을 보고 있었어요. 환갑 여행은 제주도가 최고지. 날씨도 좋고. 재혁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태주는 잔을 받아들었지만 안색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미나는 남편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수경이 미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우리 미나 언니 환갑이 믿기지 않아. 아직도 처녀 같은데.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태준이 갑자기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죠. 여보, 왜 그래요? 괜찮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주는 대답 대신 테이블에 몸을 기댔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죠. 재혁이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고 수경은 미나를 붙잡았어요. 언니, 진정해. 곧 구급차 올 거야. 하지만 미나는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을 때 미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미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경이 미나를 꼭 껴안고 함께 울었죠. 장례식장에는 사흘 내내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태준의 회사 동료들과 동창생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죠. 재혁은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챙기며 미나를 도왔어요. 수경은 매일 아침 일찍 장례식장에 나와 미나 곁을 지켰어요. 3일장을 마친 미나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남편의 부재가 실감났죠. 미나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태준이 정리하던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자 생명보험증권 5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미나는 증권을 하나씩 펼쳐보며 보험금 액수를 확인했어요. 5억 원이나 돼. 남편이 사업 실패 후 빚에 시달렸는데 이런 큰 보험을 들어뒀다는 게 놀라웠어요. 미나는 월요일에 보험사에 연락하기로 마음먹고 증권을 가방에 넣었죠. 이 충격적인 발견. 월요일 아침 9시 미나는 첫 번째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해서요. 상담원 김유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안내했어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나는 서류를 준비해 팩스를 보냈어요. 1시간쯤 지나 다시 전화벨이 울렸죠. 하지만 김유진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어색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 이 보험의 수익자가 배우자가 아니라 한수경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나는 순간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어요. 네, 뭐라고요? 한수경, 주민등록번호 651028입니다. 미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번호는 친구 수경의 것이 맞았죠. 실수가 아닐까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김유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미나는 나머지 4개 보험사에도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곳에서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죠. 수익자는 배우자 정민아가 아니라 한수경이라고요. 미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수경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경비실로 내려가 경비원 이만석에게 물었어요. 305 한수경 씨 댁 좀 찾는데요. 이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댁은 주말부터 집 비우셨어요. 언제 돌아오신다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미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역의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죠. 하지만 사무소 직원 강미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이 며칠째 사무소에 안 나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미나는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다시 태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손에 잡혔죠.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쓰인 메모들이 나타났어요. 신3 30년 우정의 균열. 수첩에는 10년 전부터의 날짜와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미나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남편의 흔적을 따라갔죠. 6개월 전 날짜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경이가 알면 안 돼. 그 아래에는 서울대병원이라는 글씨와 날짜가 휘갈겨져 있었어요. 마지막 줄에는 재혁형, 미안하다라고 쓰여 있었죠. 미나는 그 날짜를 기억해냈어요. 태준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던 날이었죠.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어. 미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사흘 후 마침내 수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미안해. 시댁 일로 급히 지방에 다녀왔어. 지금 만날 수 있어? 미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수경은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어요. 미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수경아, 태준이가 보험금 수익자를 너로 해뒀더라. 5억 원. 수경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뭐라고? 나를? 언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죠. 태준 오빠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 미나는 수경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죠. 수경이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당연히 그 돈은 언니가 받아야 해. 내가 수익자 변경에 협조할게. 미나는 수경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친구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재혁 씨 좀 만나고 싶은데. 미나의 말에 수경이 움찔했어요. 재혁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해. 수경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언니, 내가 정리해서 연락할게. 걱정하지 마. 카페를 나선 미나는 택시를 타고 떠나는 수경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수경의 눈빛에서 본 찰나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했죠.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신사의문의 사고. 일주일 후 미나는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실을 찾았어요. 태준의 의료기록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직원이 건네준 서류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검사 결과지가 나왔어요. 6개월 전 심장 정밀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미나는 숨이 막혔어요. 관상동맥 협착증, 즉각적인 수술 권고라고 적혀 있었죠. 담당의 최상훈을 만나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환자분이 수술을 거부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최상훈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미나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보험을 정리한 거구나. 하지만 왜 수경을 수익자로 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나는 수경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재혁이가 쓰러졌어. 수경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어요.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지금 서울성 모병원 중환자실이야. 미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만난 수경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수경은 미나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악몽 같아. 담당 의사 정하늘이 나와 상태를 설명했어요.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나는 수경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간호사에게 사고 경위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새벽 2시쯤 집 계단에서 혼자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셨다고 들었어요. 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수면제 먹고 자고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재혁이가 계단에. 수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미나는 수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태준에 이어 재혁까지 두 남자의 연이은 사고가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신오 진실의 파편들. 재혁의 사고 이후 수경은 미나에게 더욱 매달렸어요. 거의 매일 미나의 집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오후 수경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그 돈 다 돌려줄게. 5억 전부. 미나는 놀라서 수경을 바라봤어요. 나는 그 돈 받을 자격이 없어. 정말이야. 수경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미나는 수경의 어깨를 잡고 물었어요. 수경아, 태준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솔직하게 말해줘. 하지만 수경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미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사설탐정 이경호를 고용해 조사를 의뢰했죠. 태준과 수경, 재혁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추적해 주세요. 일주일 후 이경호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어요. 10년 전 강태준 씨의 사업 실패 당시 윤재혁 씨가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빚은 5년에 걸쳐 완납됐고요. 이경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수경 씨 명의 계좌로도 여러 차례 거액이 입금됐어요. 미나는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폈어요. 태준이 재혁뿐 아니라 수경에게도 돈을 빌렸던 거죠. 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그 빚에 대한 담보였을 거예요. 이경호의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서류를 보는 순간 미나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3년 전부터 매달 수경의 계좌에서 태준에게 1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죠. 이건 빚이 아니잖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경이 태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미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혁 씨한테 가봐야겠어요. 마침 재혁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참이었죠. 신 6입을 연 증인. 재혁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미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미나를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경이는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장실 갔어요. 지금 말해야 해요. 재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제 사고는 수경이 때문입니다. 미나는 의자에 앉으며 숨을 죽였어요. 재혁은 천천히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수경과 보험금 문제로 격렬하게 다퉜다고 했어요. 수경이는 그 5억이 자신 명의로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재혁의 눈에 분노가 서렸죠. 수경은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대요. 저는 그게 미나 씨 돈이니까 돌려줘야 한다고 했죠. 그러자 수경이 과거의 비밀을 폭로했다는 거예요. 25년 전 수경이와 태준 씨가 짧은 불륜 관계였대요.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수경이가 태준 씨 아이를 임신했었어요. 우리 결혼 직후였죠. 재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수경은 낙태를 선택했고 태준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매달 100만 원은 일종의 속죄금이었고 보험금 수익자 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혁은 이 사실을 3년 전에야 알게 됐다고 했어요. 태준 씨를 만나 따졌더니 무릎 꿇고 빌더군요. 저는 결국 침묵했습니다. 미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수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경은 미나와 재혁을 번갈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신칠잔인한 진심. 미나는 수경의 팔을 잡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5월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재혁 씨한테 들었어. 전부 다. 미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경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야. 25년 전 일.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는 태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오빠는 언니를 선택했지. 수경은 난간에 기대며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재혁이랑 결혼은 했지만 마음은 늘 태준 오빠한테 있었어. 미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낙태 후에 우울증이 왔고 불임 판정까지 받았어. 수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언니의 행복한 가정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미칠 것 같았다고.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경이 계속 말을 이어갔죠. 태준 오빠가 사업 실패로 무너졌을 때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 수경은 재혁을 설득해 거액을 빌려줬다고 했어요. 오빠를 내게 묶어두는 방법이었어. 빚으로라도. 미나는 숨이 막혔어요. 3년 전 재혁이가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모든 게 흔들렸어. 하지만 태준의 심장병 진단이 새로운 기회가 됐다고 수경은 말했어요. 내가 오빠를 설득했어. 수익자를 나로 하면 언니한테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수경은 눈물을 닦으며 미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태준 오빠가 죽고 나니까 재혁이가 날 협박했어. 재혁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혼하고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했대요. 나는 재혁이를 밀지 않았어. 진짜야. 재혁이가 술 먹고 넘어진 거야. 수경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미나는 30년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죠. 수경아, 우리 이제 끝이야. 미나는 수경을 남겨두고 옥상 문을 열어나갔어요. 신팔각자의 목. 2개월이 흘렀어요. 미나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5억 원을 되찾았어요. 수경은 모든 돈을 돌려주는데 협조했지만 재혁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죠. 미나는 은행에서 받은 수표 중 2억 원을 재혁에게 전달했어요. 태준이가 진 빚에 대한 이자와 위로금이에요. 재혁은 휠체어에 앉아 수표를 받았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재혁의 손을 잡았어요. 재혁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 중이었어요. 미나는 남은 3억 원으로 오래 꿈꿔온 독립서점을 열기로 했어요. 홍대 골목의 아담한 공간을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죠. 서점 이름은 미나 책방으로 정했어요. 벽지를 고르고 책장을 배치하던 어느 날 미나는 가방 속 태준의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놓쳤던 메모 한 줄을 발견했죠. 미나야,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잘 살아줘.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미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개업일 아침, 미나는 혼자서 조촐하게 테이프를 끊었어요. 첫 손님으로 들어온 중년 여성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죠. 어서 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미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가끔 수경을 떠올리지만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독의 정체를 이제는 이해했으니까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는 미나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58년의 삶이 준 상처와 깨달음을 품은 채 미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